2010년 6월 같이 일본 대 네덜란드전을 보자고 약속했던 여친한테 오늘 차였다 라는 제목으로 스레를 세운 일.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일이 세운 여친하고 헤어진 이야기뿐인 스레라고 처음엔 다 생각했었는데요. 모든 예상을 뒤엎은 처절한 전개가. 같이 일본 대 네덜란드전을 보자고 약속했던 여친한테 오늘 차였다. 2010년 6월 19일 이날은 월드컵 축구 남아프리카 대회 일본 대 네덜란드의 경기가 있던 날로 이 시합을 여친과 함께 보자고 약속했던 일이었습니다만 오늘 차이고 말았다는 겁니다. 일은 실연의 충격으로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일에 의하면 여친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로 2년간 교제를 이어왔으나 차이고 말았다는 것. 일은 홧김에 한잔하며 그녀와 사귀었던 추억들을 회상합니다. 여친과의 만남은 초등학교 무렵으로 집도 가까워 같이 등하교하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4, 5학년이 되어서 사춘기도 다가와 쪽팔렸는지 같이 다니는 일이 줄어들게 되고 말았죠. 일은 중학교 입시를 위해 학원에 다니게 되어 학교가 파하면 학원에 가기 위해 그 해와도 친구들과도 놀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잘해보지 그래. 일은 몇 살임? 실연의 충격으로 술을 마시는 일을 걱정해 몇 살이냐고 질문하는 스레 주민. 일은 현재 21살이라는 것. 이야기는 다시 돌아가고 일은 공부한 보람이 있었는지 시험에 합격. 지망하던 중고 일관학교에 중학교로 진학합니다. 중고 일관학교란 중고등학교 6년간을 이 재단에서 공부하게 되고 따로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할 필요가 없이 계획적인 학습을 받아 명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말하자면 명문 고등학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친은 공립중학교에 진학하게 되어 일과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멀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여친을 N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헷갈리던데요.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등장인물도 거의 없습니다. 1. 이야기를 푸는 사람, 즉 주인공 N. 일의 초딩 동창이자 여친. 2. 일과 일의 여친의 초딩 동창, 여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길 바라면서 이 이야기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시험 합격 발표가 끝나고 나니 일은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신나게 놀게 됩니다. 뭐 그렇다곤 해도 일은 아직 초딩이라 친구 집에서 닌텐도 64로 게임을 하거나 막과자집에서 과자 사 먹고 놀거나 하면서 말이죠. 아무튼 귀여운 일이네요. 그리고 들떠서 놀던 2월경. 거의 말도 나누지 않던 N에게서 할 이야기가 있다 라는 말과 함께 학교 뒤로 수업이 끝나면 와달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날은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상심 중인 일에 대해 고소하다는 둥, 리얼충은 되져야 한다는 둥의 글을 올리는 인간의 마음이라곤 눈 씻고 봐도 없는 놈들이 나타나 질투를 날립니다. 이를 찬 상대 여친을 비난하면서 자기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는 놈도 있었는데요. 일은 같이 한잔하자 크크크 하며 친절히 답글 달아주는 스윗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야기는 다시 6학년 때로 돌아가서 N에게 불려나간 1. 여자에게 방과 후에 불려나간다 이콜 고백이라는 정형화된 상황에 그 순진했던 일도 이 상황이 뭔지 깨달은 모양으로 쿨한 척 가장하면서도 가슴이 콩닥콩닥. 수업이 끝나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윽고 수업 끝. 학교 뒤로 일은 향하죠. 그러나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건 N이 아니고 N의 친구인 이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는 무슨 일인지 이를 힐난하기 시작합니다. 그 애가 불쌍하다며 이를 몰아붙이는 이. 뭐가 불쌍하냐고 물었더니 아무래도 일이 다른 학교로 진학해 헤어지게 되는 게 불쌍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거기로 N이 등장합니다. 조용한 분위기가 아닌 일과 이를 보고 N은 황급히 달려옵니다. 어째서 이가 있는지 당황하고 있는 N.
아무리 봐도 이가 쓸데없는 참견을 자기 멋대로 하고 있던 모양으로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라면서 둘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고립된 일은 거기에 말려들고 싶지 않아 근처에 있는 철봉에 매달려 빙글빙글 돌며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빙글대며 돌고 있는 일에게 화를 내는 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데 옆에서 그지를 하면 저라도 화가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은 너무 돌았는지 피곤해져 다음으로 그네로 옮겨 탑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N과 E의 언쟁은 계속되죠. 결국 E는 울음을 터뜨렸고 교무 쪽을 향해 종종걸음으로 가버렸고 N은 일 옆 그네에 앉았습니다. 좀 아까까지 다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침착한 모습의 N은 일이 시험에 합격한 것에 대해 축하한다고 전합니다. 고맙다는 말을 돌려준 일이었습니다만 대화 능력 부족을 자부하는 일은 더 끌어가질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일의 특기인 고개 숙이고 입 다물고를 시전합니다. 그랬더니 N이 달콤한 거 좋아했잖아 물어옵니다. 오늘은 발렌타인데이. 초콜릿일 가능성에 콩닥콩닥하는 일. 쑥맥인 일은 그런 기분을 N에게 들키지 않도록 평소에도 먹는데 그게 왜? 하며 또 쿨한 척하죠. 기대에 부풀어 기다리고 있었더니 N이 그렇게 염원하던 초콜릿을 건넵니다. N에게서는 1, 2학년 때까지는 받았었는데 왠지 쪽팔려져서 3학년 이후로는 받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N에게서 받는 초콜릿은 4년 만이었습니다. 게다가 일은 N에게서 말고는 초콜릿을 받은 적이 없어서 각별한 것이었죠. 그렇게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담임쌤인 여교사가 그 자리에 왔습니다. 아마 N의 친구인 E가 울고 있는 걸 발견한 모양으로 E에게 사정을 물어봤더니 일이 자기를 울렸다고 떠든 바람에 이를 혼내러 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은 E에게 직접적으로 뭔 짓을 한 것도 아니라서 철봉을 했을 뿐이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담탱이는 그런 일의 말을 들어줄 리 없습니다. 담임쌤은 E에게 E라고 N 중에 누가 그랬어? 하고 물어보네요. 그러자 E를 가리키는 E. 담탱이는 일에게 무슨 짓을 했냐고 추궁합니다. 그러나 일은 진짜로 아무 짓도 안 했기 때문에 대답할 수 있을 리가 없죠. 겨우 나온 말도 드래곤볼의 미스터 포포 같은 더듬거리는 말투가 튀어나와 버려 더 의심을 받습니다. 보다 못한 N이 이를 감싸려고 했습니다만 이가 갑자기 N짱은 아무 잘못 없어요 하더니 일이 그랬어요 라며 담탱이에게 호소합니다. 여기까지의 흐름으로 봤을 때 N과 E의 동성애 전개를 추리하는 놈도 나타납니다. E는 그쪽인가? N은 E를 감싸고 E는 E를 비난한다는 엉망인 상황에 당최 이야기가 맞물리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서로 싸웠다는 것으로 인해 모두의 잘못이 되어 셋이 교무실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E는 E에게 왜 날 나쁜 놈으로 만든 거냐 물어봅니다. 그러자 E는 일이 N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중학교 시험을 치고 합격한 게 잘못이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N이 일에 합격이 결정된 날 울었다는 겁니다. 그 말에 대해 N은 곤란한 듯한 미소로 어땠을까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N의 말로는 일이 시험에 합격한 건 기쁜 일이지만 기뻐하려고 생각해도 한편으로는 떨어지면 좋았을 텐데 라고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이 싫어져 슬펐다고 합니다. 일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진학을 결정했던 일이 충격이었다고 말하는 N을 향해 사과하는 일. N은 새 학교에서도 열심히 해 일에게 전하면서 다시 달콤새콤한 전개가 되어갑니다만 옆에서 E는 여전히 일에게 사죄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 후 집으로 돌아가 N이 준 초콜릿 상자를 열어봤더니 안에는 편지도 들어있었고 그 편지에는 새 학교에서도 열심히 해요. 응원할게요. 라는 이를 향한 격려의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일은 그 초콜릿이 아깝다고 느껴 책상 서랍 안쪽에 넣고
소중히 다뤘습니다. 여담이지만 이듬해 서랍 속의 초콜릿에 벌레가 펴 난리가 났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중학교에 간 일은 앤과 친구들 등 지금까지 초등학교에서 쌓았던 인간관계는 끊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일은 중학교 3학년이 됩니다. 그 무렵 일의 부모님이 이혼. 일은 같은 현에 타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죠. 집이 가까웠던 앤과 만날 가능성이 지금 이상으로 낮아지게 되고 만 겁니다. 일은 중고 일관학교라서 고등학교 수험은 치르지 않고 진학합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한 건지 고등학생이 된 일은 성실하지 못하게 변해 학교에도 그다지 나가지 않게 되었다네요. 그런 고교 시절을 보내면서도 대학생이 된 일. 홀로 생활을 시작하며 동아리에 알바, 게다가 자격증 취득 공부까지 하는 일반적인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던 대학 새내기 어느 여름날, 갑자기 앤에게서의 전화가 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는 항상 무시했습니다만 자기도 모르게 받아본 일. 설마 하던 그 상대가 앤이었던 겁니다. 갑작스러운 앤에게서의 전화로 가슴이 쿵덕대는 일. 대화 능력 부족 일은 살짝 차가운 태도로 전화를 받고 맙니다. 앤의 용건은 같이 바다에 안 갈래? 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오랜만에 전화해서 바다에 가자는 거냐고 묻자 아무래도 일과 나눌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고 앤에게 물어봐도 확실하게는 말해주지 않는 앤. 하여 일단은 만나기로 한 둘은 이틀 뒤에 보기로 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7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만나기로 한 장소는 앤이 사는 곳에 있는 전철역 앞. 7년 만인 앤은 어른스러워져 있었고 살짝 긴 머리가 인상적이었다고 말하는 일. 앤은 일은 예전하고 똑같다고 했는데 아주 오랜만에 만남인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나누자마자 예전처럼 대화할 수 있었다고 일은 회상합니다. 근처 찻집에서 서로의 근황을 나눈 뒤 본방으로 들어갑니다. 얘기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 일이 물었더니 앤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더니 지금 사귀는 사람 있어? 라는 돌직구가 앤에게서 날아듭니다. 지금은 없다고 여친 없는 역사 이콜 자기 나이인 일은 여기서도 허세를 부립니다. 앤도 없다고 합니다만 그 뒤로의 대화를 동정인 일은 이어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앤이 입을 엽니다. 있잖아, 일하고 기억해? 일은 그 이름이 팍 하고 머릿속에 옵니다. 초등학교 때의 그 이였습니다. 이한테 빼앗겼어 라고 앤이 말합니다. 당초에 이 상황이 뭔지 모르겠는 일. 그래서 깊게 물어보자 앤과 이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계속 함께였다는 겁니다. 게다가 학부나 전공도 똑같은 데다 자취하고 있는 아파트도 위아래라고 합니다. 앤이 자취하던 아파트로 나중에 이가 이사해온 모양으로 계속해서 앤 주변에 붙어다니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 이. 그렇지만 이 본인은 우연이라고 시치미를 뗍니다. 사이가 좋은 친구라면 그런 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의 행동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말하는 앤. 그러면서 핸드백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착신 이력을 일에게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이에게서 온 전화가 몇 분 간격으로 화면에 주르륵 펼쳐져 있었습니다. 무서워진 앤은 착신 거부를 했는데요. 이가 엄청 뭐라고 해서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마치 스토커 같은 행동을 하는 이에게 질려있는 앤. 일은 경찰에 상담할 것을 제안합니다만 앤은 그렇게까지 일을 크게 만들고는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에게 직접 그러면 곤란하다고 전해도 효과는 없어 앤은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넌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 건데? 묻는 일. 밤에도 항상 집에 찾아오고 아침에도 매일 깨우러 오는 이에게 지친 앤입니다만 그냥 이를 만나 상담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 의욕이 생긴 일이 해결해보자고 던집니다.
그런 일을 보고 거절하려고 하는 N. 하지만 일은 고민 상담의 상대로 꼽힌 게 너무 기뻐서 행동에 옮기고 맙니다. 찻집을 나와 N과 E가 산다는 아파트로 향한 둘. 일은 이제야 왜 그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런 짓을 하고 말았을까라는 후회의 글을 올렸던 겁니다. 일의 집 인터폰을 눌렀더니 E가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때 얼굴이 남아있는 E는 일의 얼굴을 보고 놀라면서도 바로 일이라는 걸 알아챕니다. 그리고 일 뒤에 N이 있는 걸 보더니 동공이 넓어지고 입술이 일그러지면서 설명해줘 N짱 하는 화가 난 듯한 어조로 N에게 말을 겁니다. 일은 E에게 돌직구로 N도 좀 생각해줘야 하잖아 말을 꺼내고 맙니다. 그 말에 대해 E는 외부인은 껴들지 마라 하고 반론합니다만 일은 무슨 생각에서인지 내 여친을 그냥 놔둬 라고 자기와 N이 사귀고 있다고 갑자기 거짓푸렁을 날렸던 겁니다. 이 발언으로 동요하는 E와 N. 일은 저질렀다 생각하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남의 여친한테 너무 폐를 끼치지 말아줘 라고까지 말하고 맙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눈으로 N을 보는 E에게 지금까지 숨겨와서 미안 갑작스럽게 합을 맞춰주는 N. 너무 개입하지 말아줘 라고 일이 부탁하자 기분 나빠 라고 반응하는 E. E는 일단 집으로 들어와 재촉합니다. 거짓부렁을 날렸으니 이 이상 이야기하는 건 곤란하다 생각해 거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E는 끈질기게 들어와 하네요. 마음 약한 일은 바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E의 집안은 생활감이 없어 이상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일과 N은 마루에 앉게 됐고 E가 언제부터 둘이 사귀었냐고 추궁합니다. 그 질문에도 적당히 거짓말로 답하는 일. E는 내가 방해가 되는 거야 라고 묻습니다. 일은 그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어도 N을 향한 접근 방법이 너무 과잉된 거 아니냐. N도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대답합니다. N이 말한 거야? 라며 N에게 물어보는 E에게 내가 말했어. 대답하는 N. 그런 N의 대답에 크게 동요하는 E. 여기서 N이 지금까지의 불만이 폭발하고 말아 최종적으로는 이젠 한계야 라고까지 말하고 말죠. 일은 당황해서 말리려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불만이 너무 많은 N을 말릴 수가 없습니다. E는 아니야 나는 N짱이 걱정돼서 계속 옆에 있고 싶어서 황급히 변명합니다만 N의 분노는 가라앉질 않습니다. 발끈하는 E에게 N은 점점 화가 치밀어 올라갑니다. 일은 억지 웃음으로 그 자리를 안정시키려 합니다만 효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E가 일이 전부 잘못한 거야 라며 초등학교 때와 마찬가지의 상황을 만듭니다. E에게 찔려서 일은 사망이겠네. 여자는 무서워. 여기서 E의 광기에 사망 플래그를 세우거나 여자의 무서움에 떠는 스레 주민들이 나타납니다. N이 뒷담화를 깔 리가 없다고 굳게 믿는 E는 일이 N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며 충혈된 눈으로 노려보더니 용서 못해 합니다. 생각도 못한 전개에 완전 쫄아버린 일은 속으로 하나도 안 무섭다고 계속 자기를 독려하죠. 이건 좋지 않은 전개군요. 스레 주민들도 좋지 않은 전개를 예상합니다. N은 E가 화살을 일에게 향하는 바람에 당황해 이를 감쌉니다. 고민 상담한 것뿐이라고 했더니 내가 N 고민의 씨앗이냐면서 더더욱 E가 미쳐가기 시작하더니 내가 죽으면 되겠네 라는 정병녀 전개가 되고 맙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짓거리는 일은 말리려고 합니다만 그럼 네가 죽어 이를 가리키며 점점 더 의미 불명의 말을 던지는 E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뜻이 아니라 일반적인 친구로 돌아갔으면 하는 거라고 일과 N은 E를 다독입니다만 E에게는 닿지 않는 모양입니다. 여기서 일은 솔직하게 지금 사귀고 있다는 말은 갑자기 만들어낸 거짓부렁이라고 자백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오히려 이를 더 부추기게 되고 말죠. 이는 벌떡 일어서서 주방 쪽으로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갔습니다. 스레 주민들은 얀데레인 이가 부엌으로 간 것으로 인해 둘 다 도망쳐! 시칼 플래그! 이거 위험해! 완전히 시칼 플래그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얀데레란 병을 알탈한 얀데루에서 온 말로 집착과 질투로 인해 정신이 나가버린 정병녀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도 시칼이 나올 걸 각오했는데요. 나온 건 카스텔라였던 겁니다. 갑자기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 같이 먹지 않을래? 라는 이. 일과 애는 왠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어 거절합니다만 이는 혼자서는 다 못 먹으니까 3개로 나누자는 말을 꺼냅니다. 그러면서 시칼을 꺼내는 이. 시칼의 등장에 패닉에 빠지는 일. 애는 황급히 이를 말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역효과를 부릅니다. 일에게는 시칼 끝이 빛나는 게 보였고 거기에 바짝 졸은 일은 내가 자를까? 제안하죠. 그러나 아니 내가 할게 거절하는 이. 할게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의심하는 일의 손을 잡고 애는 이의 집을 도망치듯 나왔던 겁니다. 이 무섭네. 얀데레 동성애자는 진짜 미친 거지. 얀데레 동성전개에 무서움을 느끼는 스레 주민. 그렇게 둘은 아까와는 다른 찻집으로 갑니다. 지금까지 일을 서로 나눈 결과 경찰에 상담해 보기로 하죠. 이는 경찰에게 엄중 주의를 받았고 애는 만약 이후로 무슨 일이 있다면 바로 경찰에 전화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평온한 나날이 계속됐고 이가 앤에게 다가오는 일도 없게 되었던 겁니다. 앤에게 일상이 돌아왔다는 걸 들은 일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일도 안심하고 역시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만 어느 날 그건 바뀌고 맙니다. 이가 일의 아파트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무서워!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이. 이의 부활에 용서숨치는 스레 주민들. 그 사건에서 4개월이 지난 연말 학교에서 자전거로 돌아오던 일의 눈에 들어온 건 일의 집 앞에 서 있는 이였습니다. 공포를 느낀 일은 한번 자전거를 돌려 10분 뒤에 돌아왔지만 이가 거기 아직도 있어 일은 포기하고 이를 부릅니다. 이는 일부러 일의 집을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이를 찾아온 목적은 감사 인사하려고 라는 거죠. 감사 인사라는 말을 듣고 좋지 않은 예감이 드는 일이었는데요. 이는 그날 일과 앤에게 질타를 받고 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 인사하러 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는 깊이 머리를 숙이면서 정말 고마워 하더니 떠났습니다. 생각하던 전개와는 다릅니다만 개심할 수 있었다면 좋은 일이라고 일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말도 안 되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집 앞에 동물의 사체가 놓여있던 겁니다. 음습하고 광기에 쌓인 이에게 스레 주민들도 공포를 느낍니다. 우와, 너무 음습하잖아. 아직 이가 동물의 사체를 놓고 갔다고는 100% 확신할 순 없어도 99%는 그랬을 거라고 일은 생각합니다. 나머지 1%는 우연히 집 앞에서 죽은 거라고요. 마음씨 고운 일은 동물의 사체를 묻어준 뒤 걱정되는 마음에 앤에게 전화를 겁니다만 최근에는 아무 일도 없다는 말을 듣고 표적이 자기 쪽으로 바뀌었다는 걸 깨달은 일. 섬뜩한 사건 뒤에 전화를 걸었기 때문에 일이 기운이 없다는 걸 앤에게 들켰죠. 그래서 둘은 다음 토요일에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딱 이때 너무 흥분한 미친놈이 나타나서는 상상만으로 하는 와중에 일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토요일, 일은 이가 집 앞에 나타나서 동물 사체를 놔두고 간 것을 앤에게 말했더니 앤은 얼굴을 찌푸리면서 자기가 일에게 상담하지 않았다면 일이 말려들 일은 없었을 거라며 후회합니다. 그러나 일은
앤이 자기에게만 이야기해준 게 너무 기쁘게 느껴졌다는 걸 밝히고 어쩐지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 이게 일과 앤이 교제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일이 대학교 2학년이 된 봄날, 결국 이의 괴롭힘은 사라지고 봄에는 앤이 사는 아파트에서 이가 이사 나갔다는 모양으로 일과 이는 순조롭게 계속 사귀면서 모든 게 잘 흘러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렇게 간단히 끝낼 여자는 아니었던 거죠. 만남은 갑작스럽게도 일이 알바로 있는 슈퍼 카운터에 이가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이야. 말을 나누는 둘. 아무래도 일은 이게 우연이 아니고 조사해서 찾아왔을 거라는 걸 짐작합니다. 기이한 인연이네 라는 이에게 그럴 리가 있겠냐? 반론하는 일. 어디 살길래 우연히 여길 와? 묻자 이는 실제로 집이 가까워 라고 합니다. 이는 무려 일이 사는 아파트로 이사를 들어왔던 겁니다. 실화냐? 무서워. 이의 깊은 집착심에 말을 잃는 스레 주민들. 일의 옆집은 계속 공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소리가 나길래 드디어 누군가 이사 오는구나 생각했던 건데요. 하필 그 옆집으로 들어온 게 이였던 겁니다. 일과 이는 학교가 달라 아침에 마주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밤에 일어납니다. 일이 돌아올 때를 대충 짐작해 이는 일부러 밖으로 나와 마주치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특별히 무슨 짓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만 이 기분 나쁜 괴롭힘 탓에 일의 정신 상태는 나날이 나빠지고 맙니다. 일은 이사도 생각했는데요. 이 탓에 이사할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또 따라올 테니까요. 게다가 직접적인 괴롭힘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 상담해도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은 이에게 질 수 없다는 결의를 굳힌 거죠. 어느 스레 주민이 이는 이쁘냐 질문합니다. 성격은 그렇지만 얼굴은 절대 못생기진 않았음 이라고 답하는 일. 덧붙여 애는 이쁨 이라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자랑하는 일이었죠. 일의 옆집으로 이가 이사 왔다는 걸 앤에게 전하자 앤은 얼굴을 찌푸리며 어째서 일이 괴롭힘 당해야만 하지 말하고는 이에게 향한 분노를 내비칩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일을 괴롭히는 건 용서할 수 없어. 앤의 분노 게이지는 최고치로 올라갔던 겁니다. 앤이 무슨 일을 저지르면 사태가 더욱 악화될 거라고 생각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 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일은 나쁜 예감이 들어 앤에게 말했던 걸 후회하고 말았죠. 그리고 사태는 급전개를 맞습니다. 일의 아파트 앞에 경찰차가 세워져 있던 겁니다. 소동의 범인은 역시나 이와 앤으로 이의 얼굴에는 멍이 나 있었고 옷은 너덜너덜. 앤은 이마가 찢기고 얼굴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일은 전혀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깨지는 소리가 나더니 이젠 누구랑도 엮이지 말자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는 것으로 종결. 그대로 끝납니다. 앤이 이마를 붕대로 감고서는 좀 이성을 잃었네, 미안. 이를 향해 힘없이 미소를 보냈습니다만 그 모습을 일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탓에 앤이 다치고 말았다. 자기가 어떻게든 뭔가 했어야만 한다 하는 후회가 드는 반면 처음부터 엮이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던 겁니다. 그 뒤로는 둘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졌고 일은 앤을 대면대면하게 대하게 되고 맙니다. 일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가까이 지낼 요량이었는데요. 앤은 육감이 강한 모양으로 이제 우리 무리일지도 라는 이변의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지만 일은 그다지 놀라지도 않고 헤어지게 됐고 오늘을 맞았던 거죠. 일은 초등학생 때 축구클럽에 들어가 있었고 거기엔 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일이 4학년 때 클럽을 그만두었는데 같은 시기에 앤도 그만두었다는 걸 최근에 알았죠. 앤은 좋아하는 애가 그만둬서 나도 그만뒀어. 부끄러운 듯 웃는 앤을 추억하는 일.
오늘 같이 볼 예정이었던 네덜란드전은 일본이 패배. N에게서 졌네 라는 한마디의 문자가 옵니다. N은 대체 어디서 봤을까? 집에서 본 걸까? 아직도 N을 걱정하는 일입니다만 전 남친이 된 지금 이리 알 수는 없습니다. 일은 전 남친으로서 그녀의 앞으로의 인생에 행복이 있기를 빌며 밤늦게까지 어울려줬던 스레 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남기고 N과의 추억담은 끝이 났던 겁니다. 너 이 자식 밤일이 형편없었구나. 일의 밤일이 서투른 탓에 헤어졌다고 해석하는 스레 주민. 야스 부분이 없었잖아 이 쌍놈아가. 별별 미친놈들이 나타났습니다만 일의 슬픈 사랑의 결말에 성원을 보내는 진실되고 마음씨 고운 주민들이 많이 나타나는 기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바보 자식 다시 시작해. 평생 후회한다. 애매하구만. 아직 포기하긴 이르지 않냐? 야, 넌 그걸로 된 거야?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네가 나빠. 맘대로 후련해야 할 셈이야, 바보 자식아. 친절한 스레 주민들이 많아 곤혹스러운 일. 그 뒤로 일은 상냥한 스레 주민들의 충고를 받아들이며 다음날 N과 만나서 다시 시작하는데 성공. 해피엔딩으로 스레는 종료. 될 줄 알았죠? 다시 만나게 된 날 밤. 일은 N과의 재결합으로 기분이 좋았는지 스레 주민들의 옆집에 사는 이에게 돌격하라 라는 요구에 응해버리게 되어 무사를 기원해줘 라는 말을 남기고 돌격했던 겁니다. 스레 주민들은 일에 사망 플래그를 세웁니다. 10분 뒤 일이 돌격해서 돌아와서는 해산 수고들 했어 라는 말을 남깁니다. 뭐야? 무슨 일 있었지? 스레 주민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제히 묻기 시작합니다. 보고할 테니까 기다려 라는 일. 일은 집에 이가 있어 라는 것. 계속해서 일은 쫓아낸다. 이젠 안 돼. 라는 글을 올립니다. 너희 집에 이가 있다는 거야? 응? 어째서 이가 있는 거야? 뭐가 어떻게 된 거지? 등등. 주민들은 일의 상황이 어떤지 짐작도 못합니다. 일은 자세히 설명하자면 돌격하러 나가려고 문을 열었더니 이와 마주치게 된 바람에 말싸움이 됐고 억지로 집으로 밀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스레 주민들은 이의 위험성을 재확인하게 된 거죠. 이거 뭐야? 무서워. 적당히 좀 해라. 영문을 모르겠네. 뭐야 이 공포스레는. 에? 무서워. 그 뒤로 일은 의미를 알 수 없는 한 줄짜리 글을 계속 올립니다. 이건 뭐지? 수고했어. 고마워. 행복. 이런 스레. 한 번. 뿐. 너무도 변한 일의 모습에 스레 주민들은 공포로 전율합니다. 이 이상한 모습에 주민들 안에서 어떤 썰이 급부상하게 됐던 겁니다. 이가 일의 PC로 글을 올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썰입니다. 하지만 일은 마지막으로 다시 스레에 나타나 전부 잊어줘. N과는 다시 사귀게 됐어. 수고들 했어. 라는 말을 남기고 스레를 떠났던 겁니다. 스레 주민들은 납득도 못한 채 1000개의 댓글에 도달. 스레가 종료되고 말았죠. 아니. 이봐, 지금까지 일을 설명해야지. 일과 여친인 N이 다시 사귀기로 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으로 공포에 휩싸이게 된 스레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일이 마지막으로 남긴 힌트가 있었는데요. 우리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워 일본어로 남깁니다. 일이 스레를 떠날 때 남겼던 이 글. ただいま、無事帰還。遅くなってごめん。すぐに報告しようと思ったけど、遅くなった。けど、悪い。全部忘れてくれ。とりあえず N とは復縁したよ。ってわけで、皆様お疲れ様。付き合ってくれてありがとう。 다녀왔어. 무사 귀환. 늦어서 미안. 바로 보고하려고 생각했는데 늦었어. 하지만 미안. 전부 잊어줘. 일단 N과는 다시 만나기로. 고로 모두 수고했어.
같이 놀아줘서 고마워. 이런 뜻입니다만 언뜻 보기엔 일반 댓글 같으면서도 첫 번째 글자들을 세로 읽게 하면 다, 스, 게, 대, 살려줘. 재미있으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다음 사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